최재형 목사가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김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 자리, 차관 자리 전화해서 의향도 직접 묻는 것으로 알고 있다. 김 여사가 불과 2, 3m 앞에서 금융위원 임명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실 뭐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 이러면서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.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권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이거보다 더한 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과 상상을 해봐요. 네.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확인된 게 아니죠. 제가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. 하지만 여러 가지 증언들은 있어요. 그 증언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질 일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최재형 목사의 폭로의 의도와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적으로 계속 했던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공식화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. 전에는 상당히 신뢰하고 서로 믿으면서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향한 빗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뭔가를 논의를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하는 행위는 옳지가 않고 이런 사람하고는 저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.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.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것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된다. 뭐 그분들의 얘기도 저는 존중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을 폭로하는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안 맺겠어요. 그래서 제가 장해찬의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거예요. 한동훈과 친하게 지냈을 때 중요한 일을 같이 했잖아요. 근데 한동훈이 공천을 취소했어. 그럼 난 한동훈을 공격할래. 옛날 거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 있어. 이거 가지고 계속 한동훈 공격해야지. 이거는 정치인이 해서도 안 되고 인간으로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.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최재형 목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황적인 증거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공개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증언되고 설명될 것 같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. 되게 애들로 얘기했는데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체가 이제 최재형 목사 발언자는 빼고 한동훈, 김건희 두 사람이잖아요.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논의를 하는 게 아주 이상하다고 보진 않아요. 저는 원래 그냥 정권에서는 어떤 정권이든지 실세들이 여러 가지 인사들을 논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 뭐 민정수석 사실 대체 역할도 했었으니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까지 이제 그쪽에서 담당을 법무부 산하의 인사 뭐 관리단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했으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죠, 사실은. 김건희 여사.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했느냐. 근데 예전에 그 녹취는 이 내용은 아니더라도 녹취 있었잖아요, 그때. 아니, 녹취가 아니구나. 그 증언이구나. 그 자기가 갔는데 최재형 목사 금융위원 뭐 그때 청탁 전화 받았다고.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주장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그거를 거짓말할 뭐 별로 유인이 없었다라고 보고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. 결국 그래서 다시 이거는 뭐 도돌이표 같은 건데 김건희의 나라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김건희의 나라, 우리나라는 김건희의 나라고 검찰이 알아서 스스로 조사하러 가서 그쪽에 폰 상납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이게 지금은 멈췄을까?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지금도 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조심스럽게.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 나라가. 그 저는 이 나라 걱정보다 김준일 대표가 걱정이네요, 진짜.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또 법적 조치 당하면 어떡해요. 좀 애둘러 얘기하세요. 뭘 애둘러 얘기해요. 그러니까 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. 뭐 제가. 난 진짜 걱정돼서. 지금 한겨레 저는 믿지 않습니다. 최재형 목사 말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. 네,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받고 나서 7개월 뒤에,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에요. 최재형 목사가 가방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답은 없었지만 뭐 메시지는 읽은 것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명품
가방을 받은 당일에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고 행정안이 깜빡하는 바람에 못 돌려줬는데 서울의 소리 보도 나오고 나서 인지했다. 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메시지를 보내고 읽었는데 그럼 왜 몰랐냐. 뭐 이런 이 해명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거든요. 아니, 당연히 의구심이 제기되죠.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최지우 변호사의 해명은 못 믿겠어요, 사실은. 그냥 법적인 책임을 짓지 않기 위해서 한 지난 6개월 동안 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,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, 참,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 분석하고 평가하고 논하는 것이 맞냐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아니야, 좀 제발 좀 사과하시고 좀 깔끔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몇 달째 이걸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. 솔직히 와 좀 짜증난다. 아니 그냥 인정하면 안 돼? 그 영화 그러니까. 달콤한 인생에 보면은 이제 저기 그 배우 누구죠? 그 주인공한테 김영철, 이병헌. 이병헌한테 이제 뭐 삼성교 뭐 오무성인가 그 찾아가 야 네 마디면 끝난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잘못했다. 네 마디만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냥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은 이거 처벌 조항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구멍이 또 송송 나고 또 평가하고 있고 계속 이게 환기가 되잖아요. 정말 이거 정무적으로 유능하다면서요. 김건희 여사 왜 거짓말하셨어요? 정무적으로 유능한지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그 말을. 그래도 결단에 의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? 네? 그런 결단에선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국민의힘 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. 네.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 이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빠로 호칭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. 이게 이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.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했던.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 인터뷰를 한번 이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장 의원은 이종호와 김 여사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. 왜? 지난 목요일 의원실에 보좌진과 함께 이종호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들었다. 실제 여러 조사 과정에서 이종호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다.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은 장경태 의원한테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,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10년 전부터 솔직히 이종호 대표랑은 좀 관계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증언이 탄핵당하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황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대학원 뭐 다녔었나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관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. 그러니까 그냥 뭐 사석에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. 모른다잖아요.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오빠란 얘기를 해요. 모르는 사람한테 30억을 맡긴다고? 돈 문제는 다르죠. 돈을 잘 버는 사람이. 나는 진짜 미스터리인 게 이 김건희 여사 측에 이제 재산이 현금이 한 50억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60%인 30억 원 가까이를 이렇게 맡겼어. 진짜로. 모르는데 그냥 맡겨서 알아서 주식 거래도 하시고 알아서 해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3억 원을 불려줬어. 이런 사람이 어딨어. 이종호는 천사라고. 나도 좀 소개시켜달라고. 은인. 그런 사람 좀. 은인. 귀인이에요, 귀인. 아니 이런 투자가 어딨냐고 세상에. 그러니까 나도 뭐 몇 푼 안 되지만 1억 원 정도 제가 투자할 용의가 있으니까 좀 불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른다니까. 몰라? 네. 정말 모를까? 모른대요. 증거 대봐요. 그럼 아는 증거 대봐요. 증거 대보시라고요. 아니 나는 될 수가 없지. 정황 증거잖아 지금까지.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장경태 의원은 지금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당 후보로 나왔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예, 이름이 지금 좀 많이 널리 알려져야 돼요. 예.